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308페이지 방가로번 21세기 신여사관계였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제공 누르고 추천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정책적 300페이지 견해가 제도하였다. 하나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 경쟁력이 중요해지니 앞으로 노사관계는 가능한 한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경제발전 없이는 사회진보가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시대이므로 국가가 제도적 경제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움직임에 자유롭게 맡기는 것, 해고의 자유, 고용무연화 자유화 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화되면서 국제 경쟁이 격화되어 시장규칙의 증가, 양극화의 대두 등 문제가 심각해지니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기존의 노사관계법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발전이 결코 그대로 사회진보를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관계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은 기존의 노동권익보호적인 노사관계법을 악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편은 기존의 노동권익보호적인 노사관계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이 옳은 주장인가?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하여 나가야 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옳지는 않다. 단순히 기존 노사관계법의 약화나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창조, 즉 기존 노사관계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21세기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의 신노사관계법 제정, 헌안하면 21세기 신노사관계에 정립되어야 한다. 우선 기존의 노사관계법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다. 310페이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서는 단계에 있는 법제도이다. 앞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노사관계법,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맞는 노사관계법이 필요하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하여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적 노동시장의 상황과 노사관계 상황에 맞는 신노사관계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21세기로 진입하는 오늘날 어떠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세계화로 인하여 국민경제 개방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과거 산업화 시대보다 국제 경쟁의 중요성이 현격히 증대되었다. 노사 대립만을 전제로 한 20세기적 노사관계를 고집하면 21세기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앞으로는 어느 나라의 노사관계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지 국제 경쟁을 하는 시대이다. 어느 나라 노사관계가 작업 분야를 초안하지 않으면서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 합의를 보다 잘 이끌어내는지 세계 경쟁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의미의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나라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국제 경쟁에서도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실패하고 만다. 311페이지. 둘째, 고용의 형태가 지극히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대기업 취업의 남자 가구주 고용과 정규직 고용이 절대 다수였다. 그리고 평생 직장인이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장기 고용이 일반적이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평생을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용 형태였던 것이다. 퇴직 후에도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기업 주도의 복리후생제도, 퇴직금 제도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학산업 중심에서 지식집약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도 지극히 다양화되어 간다. 남성 가구주만이 아니라 부인, 청소년 등
가구원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보다 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 평생 직장보다 단기 취업이 지배적인 고용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신기술과 신지식의 혁신 속도가 그만큼 빨라져 직장 간, 직종 간, 지역 간 노동 이동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다양화는 심지어 단일 직장이 아니라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직업의 등장까지 불러왔다. 한마디로 대기업, 취업, 가구주 고용, 정규직, 장기고용, 기업 복지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고 중소기업 취업, 가구원 고용, 비정규직, 단기 고용, 개인 복지가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312페이지 셋째,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노사관계에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한 형태였는데 21세기에는 전통적인 인내 노동조합보다 직종단체, 직능단체 등 직업조합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0세기에는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 등 대규모 중화공업의 플러그인 수명공과 반수명공의 중심으로 대기업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의 지배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산업의 시대에는 전통적 의미의 수명공이나 반수명공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대규모 기업의 중요성도 줄어든다. 중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성이 높은 최첨단 지식 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이다. 작업장 중심의 대형 조합보다도 직무별, 직종별, 직업별, 중소형 조합이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전통적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 등을 넘어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전문 직종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양하고 다기한 전문가 조합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지역 조합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한다. 직장 이동이 일반화지면서 지역의 의미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동일 지역의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사업장에서 이동을 자주 하며 일하게 되는 경우에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역조합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조합의 의미가 커지면서 당연히 이 시별로 지역에서는 NGO 등과 노동조합이 연대하는 경향도 생겨난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413페이지 지역의 환경이나 소비자단체와 연대하기도 하고 노동자의 주거지역 복지 개선을 위하여 지역의 복지활동단체와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도 다양해진다. 특히 대기업 노조가 지배적이던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노동조합은 거대한 중앙집권적 관료 조직의 형태를 많이 띄었다. 그러나 20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소규모의 분권형, 네트워크형 노동조합 형태가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주된 이유는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시장의 상황이 크게 바뀌고 노동자 단체의 조직형 양태도 크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21세기 노사관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제도의 다양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용 형태와 노동조합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파트타이머,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의 노사관계, 일지역, 다직종 노조의 노사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20세기 기득권 유지보다는 21세기적 새로운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사의 314페이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사관계법도 종전의 규제 중심에서 가능한 한 노사 자율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단 합의된 단체 교섭 사항과 내용도 시장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노사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노사를 모두 승리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은은한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되 한 가지 짚어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대기업 노조 및 공무원 노조의 조합 이기주의이고 이를 사실상 용인하는 이들 간의 노사 간 담합 체제이다.
오늘날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약 20에서 25% 수준이다. 그런데 대기업 조합의 기준가 대기업 소속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잉보호, 고임금, 장기고용을 결과하는 대신에 그로 인한 부담을 비정규직 고용 조건의 악화나 하청 단가인하 등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과잉보호는 국민의 부담 증가, 고물가 조색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이들 부문 진위는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막고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을 위하여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큰 선이다. 315페이지 둘째, 세계문명 표준, 세계 일반 기준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의 제도와 법칙을 바꿔야 한다. 이는 20세기적 산업화 시대의 낡은 틀을 21세기적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20세기에는 노사 간 힘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노동보호적 법제가 많았다. 다만 21세기에는 노사 간 힘의 대등을 전제로 하는 법제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지식노동자가 많아지면서 노사 간 교섭력은 일방적으로 사 측에만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식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정서적 주관적 요소, 일에 대한 보람, 회사에 대한 애정과 생산성이 크게 작용하게 되면서 노사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식노동자의 경우는 노사관계가 일방적으로 되기 어렵다. 외부에서는 이미 노사 불평등을 전제로 한 노동법이 아니라 일반 노사노동을 전제로 한 민법에서 노사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우리도 20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는 대등한 노사 대화나 노사 촉진을 위하여 노사합의 실패 시 쌍방이 부담하는 비용을 크게 높이는 법제, 작업 중 당시 노사 쌍방의 부담 비용을 높이는 법제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노사관계 관련 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보다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의식, 문화 등이 316페이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국의 선진제도를 무조건 그대로만 모방하면 실패하기 쉽다.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의 제도를 보면 각국 나라는 특징이 있으면서도 21세기 시대 변화에 반영하는 공통의 변화 내역이 있다. 이 공통의 변화 내역이 바로 세계문명 표준이다. 이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기본적으로 21세기는 노사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 노사 합작의 시대이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노사관계는 노사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노사관계는 노사 합작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지식노동자가 대중을 이루는 시대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업 발전의 핵심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조이다. 이 새로운 지식의 창조는 지식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산업화 시대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 원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여야 한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업에서는 관리자와 비관리자의 구별보다 모든 지식노동자가 상호 파트너 관계에 있어야 생산성이 모두 향상된다. 20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이 일종의 동업조합, 전문가조합 형태를 띄워야 생산성이 오른다는 말이다. 기업이 노동과 자본의 엄격한 구별보다는 노사가 모두 공동작업 하는 317페이지 협업 집단의 성격을 가져야 또 나아가서는 일종의 사명 공동체적인 지식공동체의 성격을 가져야 성공한다. 따라서 사명 공동체적 지식공동체로 근무해가는 기업에서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사합작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노사관계 법제가 필요하다. 노사합작을 위해서는 정보 간의 기업 내외 정보의 공개와 교류 즉 정보의 공유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사 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협치 구조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노사 합작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노사관계 법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끝으로 21세기 신노사관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소위 조합주의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유럽에서는 노사대표와 정부대표가 모여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면서 임금, 물가, 고용, 조세, 기업의 이익 배당 등 노사의 공로원 인사에 대한 국가의 기본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조합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유럽의 조합주의를 벤치마킹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지도하여 시행 중이다. 318페이지에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주의적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필요한가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중 하나는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어 있고 단체에서부터 기업 단위로 하는 기업의 노동조합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차원의 중앙조직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대기업 노동조합 사이에서라도 횡적인 정보 교류나 연대 활동이 강하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구조를 보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대단히 분권적이고 횡적 연대나 조정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분권적이며 조정이 약한 구조이다. 분권적인 구조는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인대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중앙 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현재의 분권적인 기업별 노조를 중앙 집권적인 산업별 노조 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고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노동시장의 특성, 노동관의 영역과 노사의식, 역사와 문화 등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세계의 노동조합 구조가 중앙 집권적인 산업별 구조에서 기업별 혹은 직업별 구조로 분권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추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조합의 변화가 산업별 노조보다는 기업별 노조, 직업별 노조 등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열고 있다. 310페이지 따라서 국가주도의 중앙 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기업별 체제를 산업별 체제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횡적인 조정력이 좀 더 높아져야 필요는 크다. 이제 노사관계 시스템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는 노사관계 시스템의 유연성과 생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기업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다면 횡적인 조정력을 높여 국내의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합주의적 정책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나라면 정부가 노와 사회의 대표를 가능한 한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노사정이 사전에 긴밀히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노사 간 단체 교섭 협상 시 불필요한 대립과 긴장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대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우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를 대표하는 조직이 대기업 노조인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구조는 산업별 조직이 아니라 기업별 조합이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가 노동자 전체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 매우 중요한 비판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동 제하나 320페이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거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리더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조 지도자가 노동자의 단기적 이해는 대변하기 쉽지만 장기적 이익은 대변하기 어렵다. 지도자가 단기 실적을 가지고 리더십 경쟁에 나서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강경파가 득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장기적 이익을 감안하여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노조 지도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타협을 하면 경쟁자로부터 단기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고 도전을 받거나 일반 조합원으로부터 배척받기 쉬운 구조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공정한 중재자로서 혹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립적인 재단자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 도입은 시의적이지 않다. 산업화 시대에 오랫동안 행해진 반노동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 노동자의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당근을 주지 않으면 참여 자체를 기피 내지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노사정이 만날 예정한 노동자가 어려움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약하다. 321페이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주도하는 정부가 단기 성과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성공하려면 노사정 간의 충분한 정보 공유, 국가경제에 대한 공동인식,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당사자들의 성인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꾸준한 정보 교류와 진솔한 대화, 국민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동 이해와 인식, 상호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신뢰 등을 쌓아야 한다. 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모습 감추기에 급급하면 진정한 대타협은 성공하기 어렵다. 무리하게 형식적인 대타협을 해봐야 개별 기업이나 노동 현장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앞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노조 대표의 리더십을 안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조, 미조직 노동자 등의 이해까지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 정부도 단기 성과주의를 버리고 상당기간 성실한 대화와 정보 공유에 힘써야 한다. 국가 경제에 대한 노사정 간의 공동인식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문제 전체의 이해관계에서 노사를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노사정보다 노사정학이 더 바람직한 구도일지 모른다. 322페이지. 여기서 학은 중립적 전문가적인 학자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를 설득하는 구조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 볼 때 노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호 신뢰관계인데 그러려면 대표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어떻게 대표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노사정위원회의 내부 경영과 신뢰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정부 대표에게 비교적 장기간 임기를 보장해주는 제도 등 여러가지 제도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자유주의 정책인 고투자 정책과 시장 질서 정책, 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동체주의적 정책인 고용정책과 공지정책, 노사관계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국가 능력을 중심으로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고 하면서 마치셨고요. 지금 제21세기 신노사관계를 봤는데요. 역시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자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